자, 오브젝트 문제풀이 할 건데 간단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A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이메 클래스죠. 그러면 자, 어떤 클래스든 간에 자동으로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데요. 이렇게 자,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왜 존재하느냐? 자, 존재하는 이유. 객체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한 공통된 기능, 공통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이제 우리가 그냥 이제 클래스 A라고 쓴다고 해서 이 친구가 객체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아니고 자바탄에서 이 친구를 객체로 만들 수 있도록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고 이 친구가 자동으로 이렇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를 해야지 상속받아야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유용한 기능들을 넣고 있죠. 유용한 기능들 중에 대표적인 게 toString, 그다음에 equals, 그다음에 해시코드 있는데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쓰는 두 개입니다. 자, toString은 이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할 때 보통 상태를 표현하죠. 상태. 이 상태는 우리가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필드를 보통 출력을 합니다. 형태는 마음대로인데요. 보통 이 필드를 전부 다 출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상태를 안 쓰게 되면 기본 값으로, 기본은 뭐예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있는 toString은 해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해시 값은 주소라고 제가 부르고 있죠. 식별자 주소. 식별자라는 거는 누구를 식별하는 것을 식별자라 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주소랑 식별자는. 자, 그래서 내려보면 이렇게 식별자 출력되는 거고 재정의 한 것도 있네요. 지금 보면 보통 어떻게 한다? person이란 타입이고 이름은 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별자를 출력하도록 재정의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이 재정의를 한다는 거는 부모한테, 부모인 오브젝트한테 누가 toString이 있다. 우리가 여기 상속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extend 오브젝트를 해야 된다. 하지만 얘가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이렇게 해주더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quals에 또 내용이 좀 길었는데, 자, equals. 우리가 이제 동등 비교 연산은 기본형은 뭘 비교한다? 동등 비교 연산의 기본형은 값을 비교한다죠. 값을 비교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12랑 10.0은 같은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죠, 그쵸? 다른 건데 결과는 뭐예요? true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값을 비교한다. 자료형은 뭘 비교한다? 주소를 비교한다. 주소.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는 둘 다 기미라고 하는 참조하고 있는 건 같지만 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다. 자,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때 A랑 B를 비교하면 펄스가 뜬다. 이때 요 킴이 같으면 이 두 개도 같다라고 하고 싶을 때는 equals를 써야 되더라. 이때 이 equals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같은지에 대한 비교 연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재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정의하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주소가 같으면 완전히 같은 거니까 true. 그 다음에 타입, 요거 이제 우리가 어제 처음 배워봤는데, 자, 타입이 person이 아니면 볼 것도 없이 parse. 둘 다 person 타입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변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네임이 네임과 같은지 물어보는 건데, 이걸 왜 오브젝트로 받고 있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볼 타입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둘째 치고. 자, 해시코드는 아까 얘기했던 주소값. 주소값인데 10진수 주소값이죠. 10진수 주소값. 자, 우리가 16진수 주소값은 뭐 F, A, 그 다음에 1, 뭐 9 이렇게 16진수로 나오는데 이거를 10진수 주소값으로 바꾸는 것이 해시코드. 왜 10진수로 바꿔요?
이거는 문자열 형태거든요. 우리가 십진수로 해야지 숫자인. 그러니까 뭐 이게 예를 들어 176419다. 뭐 임의로 해볼게요. 죠 그러면 비교 연산하기가 좋죠. 자, 문자열 비교보다는 숫자 비교가 비교 연산하기에 훨씬 좋으니까 해시코드.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안 해봤는데 클래스명도 이렇게 출력을 해준대요. 죠 클래스명. 자, 맞죠? 랭점.string이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이 있다 그랬죠? 자바는 그 일꾼이랑 객체랑 서로 동기화, 그러니까 일꾼이 일하는 것과 뭐 상태를 비슷하게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함수도 있고, 그다음에 객체를 복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객체니까 가비지 컬렉션에서 삭제하도록 호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지 마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 마라. 왜? GC가 자동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써드릴게요. 죠 자, GC에 객체 삭제죠. 객체 정리는 자동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파이널라이저로 삭제를 임의로 한다. 이렇게 쓰겠죠? 임의로 삭제하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GC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요. 임의로 지우지 마라. 그럼 이거 왜 있는 걸까요? GC가 호출하려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호출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가비지 컬렉션이 호출해서 알아서 자동화돼서 삭제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많이 쓰는 것들, 그 다음에 넣는 대신에 equals 써야 된다. 쭈루룩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오브젝트 클래스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설명하래요. 한 문장. 자,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정리하라 그러면 모든 자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조상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루트죠, 그렇죠? 모든 자료가 조상으로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왜 그런가요? 라고 묻는 거죠. 왜 그런가요? 물으면 그때 오브젝트로 객체의 기본적인 형태나 객체에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상속하지 않아도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이유. 똑같은 말이었죠? 똑같은 말. 모든 클래스한테 기본 기능, 객체의 기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는는 뭘 비교한다? 자료형에서, 그죠? 자료형에서 는는 주소, 그죠? equals는 그렇죠. 값 또는 논리적인 동일성을 비교하죠. 그렇죠? 논리적인 비교서. 값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기본형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기본형의 동등 비교처럼 느껴지니까 값이라고 하지 말고 논리적인 동일성을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값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값에 비교하도록 재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재정의하는 것. 자, 넘어가죠. 얘는 뭐야? 이구아나가 있네? 이구아나도 처음 보네요. 자, 이거 똑같이 문제가 있네요. 죠 주소를 비교하니까 무조건 false. 이거 equals인데 여기 지금 equals를 재정의를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얘는 false예요. 재정의를 해야지 true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equals를 재정의했는데 해시코드를 같이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주소 비교할 때 문제가 되겠죠. 주소 비교할 때 완전히 같은지 비교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S코드는 식별자를 의미하니까요. 정답을 어떻게 적었을까 내가? 논리적인 같은 객체라도 서로 다른 객체로 취급돼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어렵게 썼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해시 기반은 알죠?
주소를 비교하는 거죠. 식별자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쓰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그렇죠? 해시 기반은 쓰지 않으면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썼지만 이렇게 쓰면 더 좋겠네요. 자, 넘어가서 자, 문제풀이 다 끝났네요.